내가 보험이 하나도 없어도 암의 진단 후 총 8천만 원의 의료비가 각종 지원들을 받으면 815만 원으로 90% 가까이 낮아지는 것이죠. 800만 원대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원래 금액을 생각하면 정말 높은 지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필요한 보험은 싹둑, 필요한 것만 딱 알려드리는 보험 디자이너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면 어떤 것이 걱정되시나요? 언뜻 생각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요. 2021년 국립암센터의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치료비 부담이 걱정이라는 답변이 33%로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변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암 치료로 많은 치료비가 나오는 것을 보고 들으면요. 자연히 암보험 준비에 대한 생각이 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무려 90% 가까이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암 환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5가지 국가 지원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암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걱정하신 것보다 암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보통 산정특례 제도라고 부르죠. 진료비 부담이 크고 오랜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에 대해서 환자 부담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표와 같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중증 화상 등이 해당되고요. 일단 산정특례에 해당되면요.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치료에 대해서 환자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데요. 만약 암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급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 비율이 5%로 낮아집니다. 즉 9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당연히 약값도 포함되고요. 정말 엄청난 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암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 적용되는데요. 5년이 지났어도 암이 남아있거나 전이가 됐을 경우 암 조직 제거를 목적으로 항암 치료가 계속 필요한 환자는 재등록을 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일단 진단 확진을 받고 원무과에 중증 환자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5년이 적용되고요.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날 기준으로 발생할 치료비는 소급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만약 확진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해서 3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확진일부터 신청일 사이에 낸 치료비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못 받는 거니까요. 가능하면 꼭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국가가 95%를 지원해주는 이 엄청난 제도에도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급여 치료만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급여 치료,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를 비급여 치료라고 하는데요. 산정특례 제도에서는 아쉽게도 비급여 치료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보통 암 치료에 필요한 많은 진료들이 급여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불안한 마음에 추가 검사를 받거나 좀 더 나은 효과를 위해 최신 의료 혜택을 받고자 비급여 치료가 추가될 수 있는 거죠. 특히 비급여로 고가의 항암제나 중입자 치료 같은 최신 의료 기술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사 상품을 고민하시는 거죠. 하지만 벌써부터 보험을 고민하시기엔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암 진료 시 국가 지원 제도 두 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본인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요.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그 금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치료를 못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여기서 소득 수준에 따른 연간 일정 금액, 즉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보면요. 소득에 따라 내 상한액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중위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위소득이 소득 5분위입니다. 현재 5분위의 상한액은 170만 원인데요. 그럼 5분위는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을 의미할까요?
2025년 현재 5분위의 소득은 가구 인원수별로 다른데요. 1인 가구 기준은 월 239만 원대,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만 원대입니다. 만약 내 소득이 5분이라고 하고요. 전체 치료비가 170만 원이 넘어가면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치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전액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하게 되면 상한액의 한도는 더 올라가게 되고요. 청구 방법은요. 한 병원에서 상한액 이상의 치료를 받았냐, 여러 병원에서 받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한 병원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이 넘었을 경우에는요, 병원에서 알아서 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없이 상한액까지만 병원에서 자체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병원에서 나눠서 치료를 받은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을 해서요, 다음해 8월 공단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그걸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 상한제의 아쉬운 점이라면 역시 산정특례와 마찬가지로 급여 치료만 적용이 된다는 것인데요. 비급여 치료 부분을 보완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암 진료 시 국가 지원제도 세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경제적 파탄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2018년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소득 수준 대비 너무 큰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앞서 제도들과 다른 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 부분, 즉 비급여 치료까지도 지원이 된다는 점이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정해놓고요.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정 비율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의료비 부담 수준은 연소득 10%입니다. 이 연소득 10% 초과 기준으로 60%를 지원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의료비는요, 산정특례와 본인 부담 상한제를 지원받고 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산정특례와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내가 납입한 의료비가 1,000만 원이고 내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연소득 2,800만 원이라고 하면요. 내 연소득의 10%인 280만 원이 나의 의료비 부담 수준이 되고요. 이 금액을 제외한 720만 원 중 60%, 즉 432만 원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죠. 이 지원 수준은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부담 수준은 낮아지고요. 지원 비율은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비급여 치료가 포함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이 합산되어 지원됩니다. 입원 진료의 경우 연간 최대 180일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아쉬운 점은 소득이 높은 사람은 지원 비율이 낮거나 없다는 점인데요. 제도의 취지 자체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파산을 막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암 진료 시 국가 지원제도 네 번째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모든 암 환자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에 따라 대상이 구분됩니다. 성인 암 환자와 소아 암 환자 구분 없이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체 암종 구분 없이 대상이 되고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경우에는 성인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 12만 7,500원, 지역가입자는 5만 7천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소아암 환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소득은 월 603만 원대 이하여야 하고요. 재산은 4.4억 원대 이하여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소득 기준이 생각보다 높고 재산 기준이 생각보다 낮은 것은 제 기분 탓일까요? 저 개인적으로 소아암 환자에게는 좀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해당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지원 금액은요, 성인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일부 부담금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는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 최대 3년까지 지원이 되고요. 소아암 환자의 경우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백혈병, 조혈모 세포 이식의 경우엔 최대 3천만 원,
나머지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이 만 18세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지원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있는데요. 보호자의 식대, 간병비, 교통비, 한방진료 중 비급여 부담금이나 전액 본인 부담금, 요양기관에서의 면제, 감면받은 의료비 등이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암 진료 시 국가지원제도 마지막 5번째는 긴급복지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위기 상황에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국비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기 상황에는 다양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 지원 내용 중 의료 지원에 대한 부분은 따로 빼서 긴급복지의료비 지원 제도라고 하는데요. 선정 기준은 상한 기준과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179만 원대, 3인 가구 기준으로 377만 원대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 이하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융재산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210만 원을 넘으면 탈락이란 겁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비해 금융재산에 대한 기준이 좀 박한데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겠죠?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되면 각종 검사, 치료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비급여 병실 혹은 식대를 제외한 비급여 치료도 보상이 되고요. 지원 신청 후에 환자가 사망을 해도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암 진료 시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런 혜택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예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만약 3인 가구 기준으로 외벌이 가장의 소득이 376만 원, 중위소득 75%에 해당되고요. 암 진단으로 급여 치료비 6천만 원, 비급여 치료비가 2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암 진단 시 바로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급여 치료비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은 6천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추가로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요. 3인 가구 소득 376만 원이면 소득 4분위 본인 부담 상한 금액은 170만 원입니다. 즉 급여 치료비를 6천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재난적 의료비는 남은 급여 치료비 170만 원과 비급여 치료비 2천만 원 해서 총 2,170만 원에 적용이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의 75% 수준이기 때문에 연소득 10%를 넘는 금액의 60%가 지원이 됩니다. 2,170만 원에서 연소득 10%인 451만 원을 빼면 1,719만 원. 여기에 60%니까 지원 금액은 1,031만 원대입니다. 그럼 재난적 의료비까지 제외하면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은 1,139만 원대가 나오는데요. 외벌이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급복지의료비 지원에는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서 300만 원이 나와서 총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839만 원입니다. 내가 보험이 하나도 없어도 총 8천만 원의 의료비가 각종 지원들을 받으면 839만 원으로 90% 가까이 낮아지는 것이죠. 사실 800만 원대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원래 금액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지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여기에 실손보험이 있다면요. 4세대 기준으로 비급여 치료 기준으로 70%가 보상이 됩니다. 즉 실손보험까지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내야 할 돈은 252만 원대가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정말 부담이 없어지겠죠. 물론 치료를 하다 보면 간병인을 쓸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생계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될 때 그제서야 추가적인 암보험을 고민하게 되는 건데요. 암 치료비에 대한 고민으로 무조건적으로 암보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소득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에 대한 정부 지원을 꼼꼼하게 따져보신 다음 거기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딱 필요한 만큼만 암보험을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전 보험사를 꼼꼼하게 비교해서 상품 선택을 하는 것이겠죠? 현재 보험이 고민되시는 분들, 나에게 꼭 맞는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에서 보험 디자이너를 검색하셔서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